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를 설명하면서 얼떨결에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인정해버렸다. 정부 대표단은 16일 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과기부 장관 격인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상은 오염수에 대한 비판과 일본 식품 수입 규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을 정화한 뒤엔 삼중수소 이외 방사능 물질은 거의 걸러졌다고 주장했는데 달리 말하면 삼중수소는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삼중수소는 기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 물질이다. 우리 대표단은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아베는 후쿠시마 방사능 식품이 안전 긍정하다. 세슘은 특정한 감마선을 내뿜기 때문에 장비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농수산물 혹은 사람의 세슘 피폭량을 잴 수 있는데 저널에 실린 쌀, 수산물 등의 피폭량도 2014년 결과를 보면 대부분 허용치 이내이며 허용치를 매일 먹는다고 해도 자연 방사능에 의한 피폭과 비교해보면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식품 내 세슘 기준치는 1200베크렐/kg이다. 일본의 수산물 세슘 기준치는 100베크렐/kg이다. 후쿠시마 연안 해산물의 세슘 농도가 그 이하쯤 된다. 해산물을 많이 먹는 일본인 기준으로 기준치 정도로 오염된 식품을 매일 섭취했을 때 특별히 많이 먹을 수 있는 한 마리에 방사능이 몰빵되어 있다거나 취약한 특정 음식을 특히 선호한다거나 리스크 팩터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피폭의 최대치가 1mC. 매일 섭취함을 가정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였을 경우가 인공 방사능 피폭 한도 정도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해산물을 오염시켜 건강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부 검출되긴 하는데 그 정도 더 먹어서 건강에 영향 주기는 어렵다는 것. 숫자로 따지면 연간 1mS를 넘기기 어렵다. 저설량 피폭의 경우 연구가 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자연 방사능 수준에선 유의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의 높은 방사선량은 예외. 일본의 자연 피폭량이 연간 평균 1.5mSv, 한국이 연간 평균 2.8mSv 정도이므로 일본인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매일매일 먹으면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도 한국인이 한국 건물에서 라돈 방사능 받고 그냥 사는 정도로 피폭당하는 것이라는 의미. 게다가 한국의 놀이터나 도로에서 방사능이 포착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방사능은 포함될 수 있는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이미 이미지가 밑바닥을 박박 긁는 상황이라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00개 중 1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그날은 출하하는 상황이니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될 정도. 위 이야기는 물론 이론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선 위 서술에선 방사능 따위 문제 없다. 실로 영향은 미미하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암 환자가 증가하는 등 별 상관없다 하기에 다소 불안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현내 암 환자가 늘지 않는 서술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늘어났다고 한다. 거기에 2016년 5월 일본 수도권 초등학교의 급식에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죽순이 사용되는 등 일본의 식자재 관리가 부실하다는 일례를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2019년 일본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후쿠시마의 식재료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이 올림픽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큰 논란이 되었고, 국내 몇몇 언론에 의해 그동안 일본이 정보를 숨겨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위의 긍정적인 서술만 봐도 알 수 있다. 꾸짖기엔 너무 많은 것이 학계에 퍼졌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일본 방사능을 걱정하던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찍어 눌러왔다. 내부 피폭을 자연 피폭에 비교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밝힌 후쿠시마 인근의 한 방사능 측정소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근의 내부 피폭량이 0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물론 그곳에서 측정한 한국인 PD는 0이 나왔다. 또한 그곳에서 나는 동식물을 먹고 사는 자포자기한 시민은 실제로 내부 피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국내의 피폭 챔피언 짤로 유명한 마츠무라 나오토다. 또한 후쿠시마현 내 유아 갑상선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 중이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산쌀이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 관광 호텔 등으로 저가에 몰래 팔려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제염 과정에서 나온 오염토를 적재한 곳의 바로 옆에 있는 논에서 재배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물론 이러한 암 발생률 증가, 내부 피폭이 단순히 후쿠시마 재배 식품 때문인지 그 이외의 요소 때문인지는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론만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하기엔 미심쩍은 상황이 많고 일본 정부의 신뢰감 있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뉴스될 만한 것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가 정작 해명은 후속 보도가 잘 안 되어 발생한 일. 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검진을 정밀하게 할수록 발견율이 올라간다. 동일하게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셈. 때문에 사고 지점 근처에 있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고와 상관없는 아이들을 대조군으로 삼아 동일한 검진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인근 아동의 갑상선 결절 또는 낭종 발견률은 41.2%였고 이들 중 0.6%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정밀검진 대상자였다. 후쿠시마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야마나시현, 아오모리현, 나가사키현의 아동의 갑상선 결절 혹은 낭종 발견률은 56.6% 정도, 이들 중 정밀검진 대상자는 1% 정도로 후쿠시마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이는 해당 지역의 요오두 동위원소 오염도 후쿠시마 사고 위초로부터의 거리와 상관관계가 없다. 즉, 딱히 사고와 관계없다는 것. 높은 발병률은 그냥 좋은 기기로 검진을 자주 해서 정도로 해석된다. 체르노빌에서도 소아 갑상선암 발병은 사고 이후 4년째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 조직검사에서 특정 유전자 변형이 높게 발견되었다. 이 특정 유전자 변형은 후쿠시마 아동의 갑상선암 조직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유전자 변형이 발견되었다. 사고 지역의 일반적인 아동 피폭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원소는 세슘인데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고 지역 인근의 주민의 세슘 피폭 조사에서 대부분이 기기의 측정 한도 이하 불검출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아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폭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측정 한도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라도 1년 후 재조사에서 불검출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식품 등으로 외부 섭취하는 세슘의 양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기기 한도와 식품 내 세슘 추정량으로 후쿠시마 인근 아동의 연간 피폭량을 추정하면 0.1msv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방사성 세슘으로부터 더 피폭당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논문과 논문의 레퍼런스 참조. 사고 이후 전수검사에 가까운 꾸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비슷한 결과다. 인근 주민과 아동의 피폭량에 대한 꾸준한 추적 조사와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2015년 초반에 나돈 후쿠시마 인근 아동 갑상선암 발병 수십 배 증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돌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자극적 기사 뽑기, 그리고 주민들의 언론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보인다. 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만으로 후쿠시마가 완전히 안전하고 피폭으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체르노빌의 경우를 참고하면 지금까지의 결과보다 사고 후 4년이 되는 2015년 현재 앞으로의 추적 조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적 조사에서 대부분 환경방사선에 비해 무의미한 양의 피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폭에 따른 건강 문제보다는 본인과 가족의 피폭 염려, 피폭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케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소아들의 갑상선 발병률이 세계 평균 20만 명당 1명인 것에 비해 후쿠시마 지역의 아이들은 1,500에서 2,000명당 1명으로 100배에 달한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또한 후쿠시마 내엔 갑상선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며 일본 정부가 피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줄 때 피난민들이 갑상선 검사를 요구하자 거절했던 걸 생각해보면 실제 갑상선 암에 걸린 소아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 들어 국제환경역학회에서 어린이 갑상선암과 원전 사고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카야마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후쿠시마 아동의 갑상선암 비율이 일본 내 타 지역의 12배에 달한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일본 당국은 과잉진료의 영향이 크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스다 도시히데의 연구와 국제환경역학회의 회견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이런 수준의 논문이 왜 출판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정도. 한 논문에 서로 다른 과학자 7명이 보낸 코멘트 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줄줄이 지적당하고 있다. 분석법,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해 짧게 코멘트가 있었다. 참고로 보통 주제에 대한 반론은 반박 논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논리, 분석법, 데이터 등 논문 한 편으로 반박하기에는 좀 짧고 자명한 것에 대해 지적할 때에 코멘트를 하게 된다. 반박 논문에 비해 짧고 즉흥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으로 보면 된다. 저자가 오탈자나 데이터 누락 등을 고칠 때 새 논문을 내지 않고 에러텀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 당국의 계속된 과잉 진료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 지역에는 갑상선 암을 검진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으며 후쿠시마 피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갈 때 일본 당국이 피난민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면서도 갑상선에 대한 검진만은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후쿠시마 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의사들에 의하면 후쿠시마 아동의 갑상선암 비율은 12배가 아니라 100배다. 일본 정부의 부실한 재염토 관리로 오히려 거대한 방사능 핫스팟이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 일을 민간기업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구인구직 사이트나 구글 배너 광고에 돈을 짭짤하게 준다며 광고가 자주 뜨곤 한다. 또한 재염토는 원전 인근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후쿠시마현 곳곳에 있는 안전장치 없이 조용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인터뷰 결과 이 재염토와 같은 방사능 쓰레기를 동의 없이 후쿠시마 내 민간인 집 마당에 그것도 빈 집도 아닌 아직 사람이 사는 집인데도 몰래 파묻어버리는 등 관리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만약 관광의 목적으로 후쿠시마를 간다거나 심지어 원전 금접지인 토미오카 마치나 나미에 마치에 간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바로 죽진 않지만 굳이 가서 방사능에 오염될 필요는 없기에 방문을 권장하거나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진짜 문제는 거주다. 만약 거주를 한다고 하면 대체로 집에서 하루 종일 있고 그곳에서 몇 년은 살 것인데 구석구석 방치된 방사능 재염토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들여마시는 방사능이 사방에 가득하다. 그러다 재수 없으면 우리 집이 방사능 핫스팟이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피난민들만 안습한 상황. 뿐만 아니라
제염토들은 후쿠시마 초, 중, 고교 운동장에도 매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통비, 교복비, 식비,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아직도 후쿠시마 인근 이와테 마을에서는 일본 내 피폭 기준치의 수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여기저기서 검출되고 있고, 목장의 동물들에게서는 10수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출처 2018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위험한 곳만 찾아가는 다크투어리즘을 다루는 다크투어리스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후쿠시마를 선정해서 찾아갔다. 2018년 7월 20일 방영 일본인 가이드를 데리고 들어갔다. 정부가 귀환을 권장해서 현지에 개업한 식당을 찾아갔는데, 일하는 할머니들은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가이드는 현지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점이 웃음 포인트. 다만 짤방으로 퍼져서 호도된 부분이 있는데, 이 가이드는 다크투어리즘 여행가다. 당장 다큐에도 기자원장을 차고 있다. 일본편 속편에서도 등장한다. 결국 처음에 걱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수치 0.1을 한참 넘어선 9까지 올라가자 결국 투어를 포기하고 종료했다. 2019년 후쿠시마현과 인근 식품 금지 승소와 도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국내외 언론의 후쿠시마 취재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취재에 따르면 여전히 후쿠시마현 내 방사능 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전 사고 발생지와 거리가 있는 현 곳곳에도 제염토를 방치하는 것은 여전하며, 단순히 공터가 아닌 일반 가정집이나 길거리에도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출입금지 구역을 해제하곤 있다고 하나, 실제로 출입했을 경우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말이 도쿄지. 재건 올림픽이란 목표로 후쿠시마에 경기장을 짓고 송화봉송의 시작을 원전 사고 지점 근처에서 하기로 했다. 게다가 후쿠시마의 식품을 선수단에게 제공한다며 일본 정부는 양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일본 정부는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의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와 책임 회피, 비밀주의가 맞물려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패전 이후 60여 년간 계속 자민당 정권과 유착해온 일본 공무원 사회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의 나름 개혁 정책의 심사가 뒤틀려 있던 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당 정권을 물먹이기 위해 일부러 더더욱 심하게 복지부동, 매뉴얼주의, 여담으로 여기에 더 나아가 아예 이런 식으로 엿먹여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켰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이 사태는 결국 맹신에 가까운 일부 일본 국민의 신뢰를 깎아버렸으며, 애당초 안 믿던 사람들은 더더욱 못 믿게 되었고, 후쿠시마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분노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더욱이 IAEA의 권고를 무시하고 반경 40km의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는다든가, 자국 국민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도 실제 사태의 심각성을 계속 숨기는 듯한 태도 등등 복지부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 까이고 있다. 프라자드 하다못해 공산국가인 소련도 비록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터진 직후에 크렘린은 관료 장벽으로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틀 정도가 지나 일단 상황을 알게 된 다음에는 나름대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예컨대 프리피아트 주민 소개는 일당 독재라는 점을 감안해도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짐을 싸는데 2시간을 준 다음 나머지 3시간 반 만에 주민을 차량으로 실어날랐다. 짐을 싸는 시간이 짧은 것은 이미 오염이 심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품 외에 모든 가재도구와 재산은 버려져야 했기 때문. 반면 일본은 대피 지시도 어영부영 늦는 데다 출입 금지도 제대로 안 되어 주민들이 짐을 챙기기 위해 자꾸만 금지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실 이들을 탓하기만 할 수가 없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긴급避난을 하는 바람에 귀중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 와서 그걸 챙기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소련은 86년 당시에도 다양한 로봇을 많이 투입해서 고방사능 지대를 청소했다. 그러나 로봇 강국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선진국 일본은 매뉴얼에 없었으니 만들어둔 로봇도 없고 개량해서 투입할 수 있는 로봇도 없고 러시아나 미국이 지원해준다는 로봇도
체면 때문에 거부하다가 결국 미국 로봇을 쓰기로 하는 등 추태를 보였다. 더욱 큰 문제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다른 나라에도 피해가 가는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눈치라는 것이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일본이 원전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무단 방출해 한국이 미국에게는 알렸으면서 왜 우리에겐 알리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에도 방류 사실을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PR